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정경심 교수 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된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 딸은 앞으로 도미노로 입학이 취소됐느냐, 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해드렸던 이 총장의 표창상 의혹 말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스카이캐슬식 이력 쌓기에 대해서는 짚어볼 게 참 많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끝이 향하는 곳도 모든 의혹의 연결고리인 바로 정경심 교수입니다. 그 키스트 인턴십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아내분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없습니다. 자, 이제 인물을 조국 후보자 부인으로 집중해 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동양대 총장상 이따도 또 정치권에서 할 얘기를 또 많아요. 입학 의혹, 그리고 사모펀드 운영 개입 의혹. 이인걸 특감반장, 전 특감반장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이게 지금 곧 소환한다는 의미를 좀 따지고 보면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되더라도 임명 전에 좀 빨리 하고 싶다는 검찰의 속내도 있는 거죠.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범죄라고 밝혀지면 그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한 건 사무소 위조거든요. 사무소가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근데 지금 표창장 발급 시기가 언제냐면 2012년 9월 7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7년하면 언제예요? 19년 9월 7일, 내일 모레입니다. 그럼 그 전에 기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소환 조사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수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무소 위조는요, 입증은 간단해요. 위조된 문서 원본 있고, 그렇죠. 명의자한테 물어봤더니 찍었어? 예. 안 찍었는데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어려운 수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대 의전원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표창장, 사본 제출된 거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거기다가 명의자, 누구죠? 최 총장입니다. 동양대학교. 이미 조사 끝났어요. 그러면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은 끝났을 거다. 남은 건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 소환해서 당시 상황 어떻게 된 거죠? 확인만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백하는 대로, 부인하는 대로 그거 확인해서 기소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소시효를 의식을 한다면 내일 남편인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여의도에서 하고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서초동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받을 가능성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내일 소환될 수도 있다. 예. 네. 우선 저는 이제 검찰을 출입해봤던 기자로서 수사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검찰 수사는 대개 내사, 수사 착수, 그리고 압수수색, 소환조사, 신병처리 5개 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까지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시도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총장이 해준 걸로 표창장 준 걸로 해달라. 이게 증거인멸 시도거든요. 증거인멸은 법률적으로는 자백의 효과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뭐라고 그랬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고 그랬어요. 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는데 증거인멸 시도,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소환조사가 극명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냐 아니면은 모레냐 정도 주말 압축할 정도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조국 후보자 남편의 발언을 한 번 더 들어보고. TV 생중계로 검찰에서 들어보고 대질신문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곧 소환 얘기가 나오는군요. 자,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첫 번째로 겨룬 의혹,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해 쌓아올린 허위 스펙입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의혹을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조국 후보자 얘기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가 실제 가서 체험활동을 했고 그 체험활동에 기초해서 서류를 떼주는 거는 그 학교 또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스트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서류가 그 키스트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키스트에 가서 활동한 건 맞고 그 키스트에서 증명서를 떼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이상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제 이력서보다 이 이력서를 더 자주 본 것 같았어요. 저 보시면 조국 후보자 딸의 자기소개서 이력서입니다. 수상표창과 이 얘기는 어제부터 계속 나온 얘기고 근데 새롭게 좀 보이는 게 장혜찬 평론가님. 우간다 단체 역점, 해외 봉사 단체를 했다는데 이게 의혹에 뭐가 문제인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기소개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의 조국 후보자 딸이 우간다 소재 의료지원단체와 협정을 맺었고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 해외 봉사를 개최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딱 보면 조국 후보자 딸이 사전 답사도 가고 의료협정도 맺고 또 우간다에 실제 해외 봉사도 잘 갔다 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전 답사도 에볼라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 해외 봉사에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간다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마치 간 것처럼 보이게끔 자기소개서에 기술하는 것이 과장된 스펙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고 있고요. 예. 해당 의료단체 대표가 이 조국 후보자 딸이 가지 않은 것은 맞지만 봉사 자료나 계획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주고 회의 때 통역해준 그런 공이 매우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립 멤버가 맞는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간다 안 간 것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주요 스펙인 방금 전에도 나왔던 동양대 표창이나 키스트 인턴, 또 단국대 논문, 또 숙명여대 물리캠프 장려상까지 모든 주요 스펙과 관련해서 의혹이 하나라도 없는 게 없거든요.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많은 스펙에 하나씩은 다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우간다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더 큰 주목과 관심을 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봉사활동 건 말고 또 하나 좀 주목해봐야 될 의혹이 있습니다. 새롭게 또 보도가 된 건 조수임 부장.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국비 사업에 자기 딸을 그러니까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키고 참여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학전문원에 들어가기 위한 경력을 첨부하는 그런 서류에는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에 자원봉사를 했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면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대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로서는 엄마가 이렇게 국비를 따내서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보조연구원으로서 8개월 동안 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의전원의 경력에는 자원봉사라고 들어가 있죠. 돈 받은 거 제대로 이 기간 동안 8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르바이트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자원봉사라고 기재했다? 이건 허위죠. 근데 조수임 부장, 저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의전원 가려면 이렇게 이력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해외 봉사, 국비 사업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의학전문원에 갈 때는 이 MIT라고 MEET라는 시험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가려면은 경력이라든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췄는지 경력을 붙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국 후보자의 딸과 어머니는 이 경력 만들기, 이른바 스펙 만들기에 다 걸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이력이 많아서.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언론에 보도된 거니까 미트라는 시험을 조 양도 봤어요. 보기 봤는데 부산 의전원에서도 여러 가지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양이 합격한 수시 전형은 미트 점수를 보지 않는 전형이다. 이제 그게 애초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이미 보도가 된 거고 그걸 제가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태현 변호사님 바로 여쭤볼게요. 이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의 자소서가 지금 거의 통째로 흔들리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혹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오늘 부산대에서도 지금 긴급하게 입학시킨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검찰 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부산대에서 만약에 이 자소서들이 다 흔들리면 정말 입학 취소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리고 일단 화면에 보시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예. 미트는 본인 보긴 봤는데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내 미트 때문에 뽑은 건 아니다라는 그 얘기 일단 말씀드리고요. 예. 본인이 자소서라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거든요.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잘 받아 들어갔다는.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 가족에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빠가 법무부 장관 안 되는 거, 엄마가 사법 처리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딸이 이 부산대 의전원 어떻게 들어오는 의전원인데 이거 지금 입학 취소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밑에 있는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부산대 의전원 입시 요강에 그러니까 입학 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입학 원서 등 제출 서류 미비,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변조 등의 부정행 위장 불합격 처리한다는 거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 사실 발견해도 입학 취소된다. 무슨 얘기냐? 이게요. 예전 학력고사, 사법시험 이렇게 점수로 딱 끊어지는 시험에서는 저런 내용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시험보다 컨닝하다 걸린 거 아니면. 그런데 대입도 마찬가지고 의전원도 마찬가지고 수시 전형 이 정성 평가에서는 본인이 스펙이라고 붙인 이 서류들하고 자기소개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을 경우에 이걸 입학 사정 당시에 찾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 일일이 쫓아내면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실되게 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심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런 경고 문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허위 사실인 게 밝혀지면 무조건 입학 취소할 거야. 이 얘기가 부산의전원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전국에 수시 전형하는 대학에서도 다 저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입학 취소된 게 발각된 사례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지금 단정하긴 좀 이르지만 만약에 저 표창장이 허위라는 것이 위조 사문서라는 게 밝혀지면,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각종 봉사 내용이 허위라는 게 밝혀지면, 그러면 전격적으로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라는 칼을 빼내들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저 배정수 의원 좀 흥미로운 오늘 언론 보도에서 같이 볼게요. 지금 부산대는 발칵 뒤집혔는데 한 언론 보도에서 이 조국 후보자의 딸과 이제 안면이 있는 입시 선생님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언론사가 칭찬하면 보도를 안 하고 그중에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골라서 기사를 내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 조국 후보자 딸의 입장이에요.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억울한 게 많지만 하나하나 밝혀나가야죠. 이 부분입니다. 전 멘탈 중무장 상태니까 걱정 마세요. 본인은 흔들리지 않겠다. 지금 뭔가 다짐이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른 인식일 수가 있는 게 지금 여론이 일방으로만 흐른다 그러면은 상당히 여론 차원에서도 내가 무언가 잘못됐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 테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는 여론이 이렇게 나눠지면 선별적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주변 사람들은 주로 응원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서도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학을 간 것이 굳이 그 논문 때문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전문가가 있으면은 그렇지. 이 의견이 더 맞을 거야라고 선별적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한쪽에서 너무나 공격적으로, 사실은 좀 과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방어 심리도 작동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 왜? 아버지인 조국 후보자를 지금 또 엄호하는 정치권의 반응도 있지만 실제 여론에서도 조국 힘내십시오. 이런 여론이 있다 보면 딸로서는 오히려 내가 당당하게 내 스스로의 입장을, 이 멘터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고 아버지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조국 후보자의 부인 말고도 또 딸도 조만간 소환된다는 제 기사를 본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한번 조국 후보자 딸도 수사를 받을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이 겨누는 두 번째 의혹. 보시는 사모펀드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뭐가 또 나왔는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간담회에서 블라인드 펀드니까 잘 몰랐다고 했죠. 투자처 어디다 하는지 잘 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혜찬 변호사님, 의혹 또 나온 게 부인이 이 사모펀드, 해당 사모펀드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네, 만약 이 이메일에 투자처와 관련돼서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면 앞서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해명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셈이고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사모펀드의 투자자와 운용은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사모펀드 투자와 운용을 같이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주식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이유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본인의 어떤 권력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 이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투자인 사모펀드만 허용을 해놓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 이 펀드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족이 다 가지고 있고 그 펀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어디에 투자하는지 만약 의논하고 상의하고 보고했다면 직접 투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모로 이 이메일 내용이 정경심 교수나 또는 조국 후보자의 이 사모펀드 개입 여부를 가르는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입니다. 그럼 짧게 하나요, 장혜찬 변호사님. 지금 오늘 검찰이 한국투자증권도 압수수색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한 경우는 이 정경심 교수의 자금 흐름 내역을 한번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 해외 도피 중입니다.
오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펀드에 투자를 하고 뭔가 차명으로 현금을 회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와 정경심 교수의 자금을 그동안 한국투자증권 지점에서 관리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 자금의 흐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후보자 부부가 얼마나 긴밀히 관여를 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해당 지점을 압수수색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도미노 입학 취소가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까지 저희가 차분히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